트레이드는 통상적으로 투수를 가져오는 쪽이 너무나도 이득입니다. 수비불가 야수랑 저한 1차 지명이라니 갑자기 산타 행동을 한다고? 아무 조건도 안 붙고 그냥 1대1로 KT가 드디어 미쳐버린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트레이드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야구 없는 월요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꽃겨울 없는 꽃겨울팀의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오늘도 야구 없는 월요일, 그리고 특히나 저번 주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아직까지 화가 가라앉지 않으신 팬분들을 위한 주야장천이 되겠네요. 먼저 거두절미하고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하던 동안에 큰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KT의 박세진과 롯데의 이정훈이 트레이드 되었다는 건데요. 투수와 야수의 1대1 트레이드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이제 조세진, 장세진에 이어서 3세진이 되었네요. 박세진 선수는 박세웅 선수의 동생이고 16년도 1차 지명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로우 3쿼터 저안에 직슬 쿼츠에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 트레이드 대상으로 KT로 간 이정훈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타격 툴 하나는 확실하지만 수비가 항상 발목을 잡았던 선수입니다. 트레이드는 통상적으로 투수를 가져오는 쪽이 너무나도 이득입니다. 수비불가 야수랑 저한 1차 지명이라니 갑자기 산타 행동을 한다고? 아무 조건도 안 붙고 그냥 1대1로 KT가 드디어 미쳐버린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트레이드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KT에서 아픈 손가락, 1차 지명이지만 아픈 손가락이라고 5글자로 압축할 수가 있겠는데요. 24년도 기준 평균 구속 140km 포심과 128의 슬라이더, 127km의 체인지업, 포크와 커브도 있긴 한데 24시즌엔 사용을 안 했고요. 19살부터 꾸준히 기회를 받으면서 등판을 했지만 통산 ERA가 7.99, WHIP 2.10, 25년도는 퓨처스리그 22게임 1승 1패 2세이브 4홀드, ERA 3.04. 리그에 너무나도 기화대 귀한 저한이지만 더딘 성장 속도로 더 이상 KT에서 못 쓰겠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제가 던지는 것도 좀 보고, 그리고 데이터도 좀 보고 하니까 일단 변화구 중에서는 체인지업이 주목입니다. 고교 때는 슬라이더가 주목이었다는데 프로 와서는 체인지업이 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심 데이터도 조금 찾아보니까 구 트위터에 기자님이 박세진 선수의 포심에 대한 데이터를 올려준 게 있어서 봤더니 수직 무브먼트가 로우 3쿼터임에도 불구하고 리그 평균보다 살짝 높고, 그리고 수평 무브먼트는 리그 정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KBO에서 제공되는 투수 데이터가 팔 각도별 평균 수직 무브먼트 이런 것까지 제공할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로우 3쿼터라고 하면은 살짝 팔각도가 낮기 때문에 수직 무브먼트를 뽑아내기에 좀 불리한 위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평균보다 살짝 위다? 라는 것은 같은 로우 3쿼터 계열 투수 중에서는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이고, 그리고 수평 무브먼트야 정상급이라고 하니 포심의 무브먼트는 보장된 카드라고 보입니다. 다만 깡구속, 그러니까 절대적인 구속이 평균 141km로 리그 저완 평균보다도 낮기 때문에 터프적,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위면으로 봤을 때 타자를 압도할 만한 수준인가 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커맨드를 가다듬는 것이 좀 필수적인 과정으로 동반될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KT에서도 볼넷 때문에 방출됐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특히 볼넷 같은 경우에는 이 제구 문제, 이거는 결국은 뭐 메커니즘도 뜯어 고쳐보고 뭐 조언도 이것저것 해보고 해도 결국은 선수 본인의 감각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KT에서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방출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윤성빈 선수가 올라와서 이제 멘탈 문제는 좀 있었지만은 잠깐 희망을 보였었잖아요, 제구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롯데 측에서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현재 2군 투수 육선진이 좀 잘 갇혀있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장타가 좀 안 되고 수비도 이제 수비 불능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정훈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주고 원포인트로 긁어볼 만한 이제 97년생을 데려온 거면은 진짜 저도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좌완 원포인트 쪽에 굉장히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심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긁었을 때 정말
터진다면은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세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 체인지업이 주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타자도 상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원포인트로 따져봤을 때는 넘버 3가 누구냐 했을 때는 홍민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 원포인트로서 성장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모법 투수, 그러니까 패전조 이닝 먹는 투수로도 좀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 윤성빈 선수가 자주 1군 경기장에 등판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멘탈 이슈잖아요. 그래서 패전조 자리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뭐 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복권 한 장 샀다 이런 느낌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선수 본인의 손 감각 문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그 팀별로 그 제구를 잡기 위한 조언 같은 게 또 해줄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KT 같은 경우에 오원석도 살렸는데 오원석을 살린 팀도 못 살린 박세진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팀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복권은 긁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반대급부로 내준 선수가 막 엄청 큰 코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긁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다음 주제는 이제 나승엽 부진 장기화, 그럼에도 이제 쉽게 내리지 못했던 이유인데요. 저번 주에도 나승엽 부진이 토픽이었었죠. 이번 주도 어김없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즌 초에 눈부신 활약을 했었지만 5월 최악의 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일요일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5월 타율이 1할 9푼 5리, OPS 0.527.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타격이 안 되니까 수비에서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1루에 대체자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은 선수 잠깐 볼까요? 정은 선수도 5월 12게임, 표본은 조금 더 적습니다. 타율 1할 6푼 1리, OPS 0.322로 더 부진했어요. 왜 못 내렸는지는 대충 알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자로 롯데에서 칼을 빼들며 2군으로 나승엽 선수가 내려갔습니다. 왜 롯데는 나승엽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걸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대체자들이 하나같이 답답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게 제일 큽니다. 김인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넣어놨더니 무안타, 거기에 3삼진으로 눈야구도 못했고요. 그리고 정훈 선수 그리고 최양 선수는 수비 잘하라고 대수비에 넣어놨더니 실책을 기록했죠. 그래서 사실 답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살아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승엽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만 결국 일요일 경기 역적이 되면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고 그 5월 22일에 정훈 선수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6월 1일자로 말소 10일이 됐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그 재조정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말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훈 콜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저번 주 말에 올렸던 이태경 선수도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화요일 포함해서 평일 3연전 같은 경우에는 정훈 플러스 이태경 조합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실 이번에 나승엽 선수를 안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키움이 3, 4, 5선발이었기 때문에 이제 타격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남겨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내려버렸고 이제 정훈이랑 이태경 선수가 1루를 좀 잘 보완을 해줘야겠죠. 이태경 선수의 타격감 그리고 수비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가 아마 다음 주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지금 1루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역할이 소위 말하는 공바지, 그러니까 수비 역할 적고 그냥 배트만 잘 치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지만 리그가 점점 그 강한 좌타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루수로서 해야 할 수비 역량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승엽 선수가 타격도 타격이지만 수비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내려가서 타격도 타격이고 수비도 조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려가서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10일을 무조건 퓨처스 경기 나가가지고 막 멀티히트 막 4만타 이렇게 치겠다라는 것보다 그냥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다듬는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확실히 나승엽 선수가 있어야지 저희 내가 타격에서 좀 더 힘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2군에서 좀 재조정을 잘 거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지친 1번 전민재.
나승엽과 똑같은 이유로 망가져서는 안 된다입니다. 타격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리드오프로 부상했던 전민재 선수인데요. 하지만 타순을 올렸던 지난 SSG 3연전에서 전 경기 실책이 나오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전민재의 내야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롯데가 상승세를 탔던 것인데 상위 타순 전민재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보이네요. 이호준 선수가 백업으로 있긴 하지만 한 경기 자체에 쏠리는 체력적 부담을 덜어줄 수는 없어요. 나승엽도 좋은 타격감으로 4번 타자를 서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5월 한 달이 망가지는 첫 단추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나승엽이 망가졌던 이유, 저번 주 주야장천에서도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번 타자로 변경됨에 따른 소화 역할 변화가 제일 컸거든요. 이걸 전민재도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민재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고, 그리고 첫 주전 시즌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에 더더욱 예민하게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장두성 선수가 1번에서 잘 치냐 못 치냐와 무관하게 1번 전민재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3경기 연속 실책, 그리고 일요일 무안타로 체력 바닥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선두 타자로 나간다는 점에서 선수의 경기 루틴에도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1번 타자를 세우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1번 타자로 전민재 선수를 기용하는 걸 보면 원래 1번에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위 타선에서 1번을 잘 하고 있었는데 장두성 선수가 1번에서 한계를 보이니까 뚫린 구멍 채워넣기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은 조금 틀어막을 수 있겠지만 전체 시즌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태까지 그 롯데가 3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소들 중에서는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 요소들 하나하나에는 모두 전민재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스탯을 보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OPS 1.064로 클러치 상황마다 살려준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수비진에 따른 피칭 내용 널뛰기가 심한 박세웅 선발 투수나 부실한 선발진을 최소한으로 버티게 해준 것도 전민재 선수의 공헌이 엄청 큽니다. 당장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호수비만 해도 1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역할 그리고 기여도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곧 롯데 팀 성적을 오랫동안 방어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민재가 무너진다 이꼴 다른 것도 도미노로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타자 무게감의 공백 이거를 해결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지금 이미 황성빈이 좀 장기적으로 부상 공백이 생겼고 그 자리를 메운 장두성도 투수 상대 바보, 좌상바 기질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감당해야 할 구멍이 생겼어요. 1번 타자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억지로 메우려고 들다가는 더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민재 선수를 체력 관리를 해주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곧 팀 성적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페넌트 레이스는 장기 레이스고 아직 3달 이상이나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전민재 선수의 체력을 보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민재 선수가 무너지면서 이제 실책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선발 투수 망가지고 불펜 투수 망가지고 팀이 지고 분위기 탄 롯데가 연패에 빠지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전민재 선수는 다시 하위 타순으로 돌려서 원래 롤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역할로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전민재 선수가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우산 효과, 수비진에서 왼쪽에 있는 손호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고승민 이 둘도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손호영 같은 경우에는 수비 범위가 원래 그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전민재 선수가 힘들어지게 되면 그 3루 유격 사이에 구멍이 더 커지게 되고 고승민 선수도 올해 수비 능력 면에서 한 단계 올랐었다고 평가를 받지만 이것도 지금 전민재 선수가 그 수비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지 만약에 전민재 선수 수비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면 이 고승민 선수의 현재 퍼포먼스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보호도 붙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전민재 선수의 관리가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요. 네 번째 주제입니다. 불펜 압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군에서 이제 크게 투수 수급도 많이 안 되는 상황에서 원래 이닝 쪼개기를 많이 하는 우리 튼동 감독님의 특성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선발진마저 망가져 버려가지고 롯데 불펜진의 부담은
말 그대로 엄청난 상황입니다. 시즌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을 정말 대충만 훑어봐도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록은 이제 연투랑 3연투 횟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불펜진의 부담을 보려면은 멀티 이닝 몇 게임 나왔는가, 얼마나 뭐 몸을 많이 풀었는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단편적인 기록만 봐도 굉장히 우리 팀만 유독 엄청나게 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연투야 뭐 불펜 서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횟수가 진짜 굉장합니다. 저희 팀이 이제 3연투를 기록한 불펜이 8명이에요. 근데 9팀 평균이 3연투가 2.5회, 저희 팀 빼고 가장 많이 보였던 게 키움의 5회입니다. 평균보다 엄청나게 많이 상회하는 3연투 횟수, 그리고 정현수, 김상수, 정철원, 송재영의 부담이 굉장히 상당해 보여요. 각각 연투 횟수만 살펴보면은 15회, 13회, 11회, 11회입니다. 그리고 송재영과 정현수는 3연투가 3번에 달하고 김강현도 2번. 그러니까 연투가 이제 횟수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크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들 기록과 좀 봤을 때는 굉장히 튀는 수치예요. 연투를 10회 넘은 불펜이 9팀 중에 단 3명밖에 없어요. LG는 김진성이 11회, SSG의 김민은 11회, 기아의 전상현은 10회거든요. 근데 15회랑 11회가 이렇게 막 4명이나 있는 우리 팀의 불펜진 상황은 이것만 봐도 굉장히 부담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 반지 선수가 6월 그 공백은 있었지만 나머지 기간에 아주 쏠쏠하게 활약을 했고, 그리고 윌커슨 선수가 실점을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막 7이닝 플러스 이렇게 먹어주면서 최대한 그 불펜의 부담을 줄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준섭이 아주 그냥 투수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유일한 원포인트였던 진해수 선수가 전반기에 막 굴림을 당하면서 결국 후반기에 퍼져버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발이 작년보다 못하죠. 냉정하게. 물론 박세웅 선수가 고군분투하고는 있습니다만 박세웅 선수도 현재 페이스가 막 썩 좋다라고는 못하고, 결정적으로 외국인 두 투수가 반즈 선수가 방출돼버리고 감보아 선수 아직까지 물음표가 있고, 그리고 데이비슨 선수도 이닝을 먹는 측면에서는 사실 윌커슨보다는 못하다, 이런 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데이비슨 선수는 현재 성적 같은 경우에는 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펜의 절약에 있어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재영, 정현수 이렇게 괜찮은 저한 원포인트가 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투수 다 좀 과부하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민석 선수가 5선발로 좀 연착륙해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선발들이 6이닝을 먹지를 못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불펜진은 아직도 쉴 날이 한참 멀어 보입니다. 계속 선발에서 새는 구멍을 불펜에서 대출받아서 메우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번주 저저번주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계속 이런 그림이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계점에 임박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타격 사이클도 그렇게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대선 경기 때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6경기에서 타격 플러스 선발 합작으로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롯데 손에 들려있는 불펜 폭탄, 이게 벙 터지면서 하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타격 한계점이 명확한 장두성, 그리고 지금 하락세가 뚜렷한 정훈, 그리고 복권 이태경, 이 셋을 기대해야 한다는 점이 되게 막막한데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기존 타자들이 잘 해줘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그림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뭔가 타개해줄 난세의 영웅 같은 게 하나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참 막막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살짝 조심스럽게 얘기해보자면은 저번에 손호영 트레이드처럼 뭔가 한번 빵 터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항상 내 감독이 성향이 좀 과감하게 뭔가 새로운 자원들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한번 더 크게 터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도중에 생각난 건데 지금 심재민 선수가 작년 11월부터 라이브 피칭을 하면서 다시 1군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심재민 선수가 되게 큰 지금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점이 지금 나균환 선수가 선발로서 5이닝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경기들을 본 팬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부분이 이 선수가 좀 쏠리다 하지 못하다, 안정적인 활약을 보장하기 힘들다라는 점이 좀 대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주무기가 스플리터 그리고 그 다음이 포심, 이 두 개의 의존 비율이 되게 높다는 점에서 이 선수가 과연 선발 핏인가 하는 의문점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심재민 선수가 만약에 여름쯤에 복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균환 선수를 불펜으로 돌려서 롱릴리프로 하고, 그러니까 이 롱릴리프는 단순히 뭐 2이닝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선발이 퀵쿠크 됐을 때 3이닝, 4이닝 이렇게 먹는 카드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1이닝 불펜 요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고 심재민 선수가 5 선발 자리를 하나 먹는 게 되게 저는 희망적인 그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롯데 아는 지인이 있어서 뭐 소식을 물어오기도 불가능합니다만 심재민 선수 소식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저는.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버텨오던 것도 슬슬 한계가 오고 있는데 무언가 답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껏 3위까지 기어 올라왔었는데 다시 중위권 아래로 떨어지면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아 근데 진짜 언젠가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기는 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불펜의 가뭄의 단비가 최준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효과가 너무 짧게 끝나버려서 참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최준용 효과라는 것도 타선이 어느 정도 불이 유지가 될 때 얘기지, 만약 이게 타선이 죽어버리면 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아기가 안 맞물려 떨어지고 있다. 이게 참 안 되는 팀의 전형적인 현상인데 이게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래도 시즌 초에 악재가 있었던 것도 계속 버텨왔던 롯데자이언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든 타겟책을 마련해서 악재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면서, 이제 다음 경기가 키움이랑 3연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키움이 이제 12회 위치에 있고 카디네스도 부상이라고 하고 3, 4, 5선발을 만나게 됩니다. 키움이랑. 그래서 이 시리즈를 혹시라도 이제 수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당장 간부아부터 피칭을 잘해야겠죠. 루틴 없앤 간보아가 얼마나 잘 해줄까. 일단 저번 등판에서 보여준 모습은 긍정적이었는데 일단 모든 팀별로 상대를 한 번씩은 해야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보아 선수도 역할이 되게 큽니다. 좀 힘내줬으면 좋겠네요. 당장 내일 등판도 물음표지만 그 물음표가 좀 긍정적인 느낌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물 떠놓고 빌어보겠습니다. 물 떠놓고 빌어보면서 오늘 주야장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